맨유가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은 게 정말 많은 경기였어요. 경기도 2대0으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심각한 부상으로 나가면서 지금 라이브 하는 시점까지는 아직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선수의 표정이나 그 대응들, 장면들을 보면은 장기 부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일단 맨유의 라인업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오나나, 마르티네스, 맥과이어, 요로, 그 앞에 달로, 브루노, 우가르테, 마즈라위, 이선에 가르나초, 아마드 디알로, 그리고 놀랍게도 코비 마이누가 최전방 폴스나인으로 나왔습니다. 제로톱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약간의 의문은 분명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지르크지랑 호일룬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이누 제로톱 전술을 들고 왔을까? 지난 경기에서 마이누가 2선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거든요. 이 10번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는데 여기서 한 칸 더 띄워서 제로톱을 맡겼다? 이거에 대한 의문은 분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엄밀히 말해서 아모림이 평소에 하던 3-4-3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중원에 있는 브루노가 해리 맥과이어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사이 이 자리로 한 칸 내려와서 왼쪽 스토퍼의 역할, 백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전방에 있는 마이누가 중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서 브루노의 자리를 채워줘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형 4-4-2 시스템이 되죠. 브루노가 아래로 내려오고 마이누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서 거의 백포로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평소에 3-4-3이 됐든 지금의 변형 4-4-2가 됐든 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측면 위주로 경기를 풀어야 된다는 거. 평소에 3-4-3도 그렇고 지금 이 변형 4-4-2도 그렇고 이 윙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양쪽 윙의 플레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팰리스전에선 양쪽의 달로나 마즈라위가 많이 지쳐 보이는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 이 변형 4-4-2 포메이션의 윙어의 역할, 공격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플레이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한 칸 내려와서 이 백포의 일원이 됐던 브루노도 패스를 뿌려줄 때 묘하게 0점이 안 맞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변형 4-4-2가 위력을 발휘했던 거, 이 위력을 발휘한 게 제가 볼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이때까지는 괜찮게 작동을 했습니다. 위에 있던 마이누가 아래로 깊이 내려오니까 상대가 이 포메이션, 이 시스템에 대한 감을 못 잡았던 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됐어요. 브루노 떨어지고 마이누 떨어지고 윙어인 달로, 마즈라위가 올라가고 가르나초, 아마드가 좁히는, 이러면서 팰리스의 박스를 공략하는 장면이 전반전 초반까지는 꽤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상대가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득점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 상대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 이게 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체력적으로 에너지 레벨, 그런 부담이 있는 양쪽 윙, 달로나 마즈라위 쪽에서 공격 가담을 나갈 수 있는 횟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 변형 4-4-2의 노림수 중 하나였던 이 측면의 공격 가담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했다.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의견은 아마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 마이누를 위에 놓고 변형 4-4-2를 쓴 거, 이 아이디어 자체의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래 그 3-4-3 시스템, 원래 메인 포메이션인 그 3-4-3조차도 지금 완벽하게 정착을 한 게 아닌데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굳이 또 새로운 시스템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기 전까지 3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한 4연승까지 가면은 이제 분위기를 타면서 쭉 갈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굳이? 개인적으로 이번 팰리스전에서의 패배는 아모림도 이거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감독의 시스템적인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번 게임 때 전술 잘 소화해내서 진도 빼려고 했다고요? 아, 진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교수님. 아니, 지금 3-4-3도 못 됐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아니 갑자기 무슨 진도를 이렇게 확 빼면 어떡해.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2대0으로 진 거? 이것도 물론 크긴 합니다만은 제일 큰 게 사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부상이죠. 아시겠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미 장기 부상 경험도 있는 선수인데다가 지금 아모림 전술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아모림이 원래 3-4-3을 쓴다고 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윙백이 한 칸 올라가고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한 칸 더 올라가요. 이러면서 후방에는 백투가 되죠. 그러면서 한쪽 측면, 특히 왼쪽 측면에 더 많은 선수를 투입하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여기서 볼을 잡은 마르티네스가 최근에 좋은 플레이, 전진 패스나 로빙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실제로 맨유가 이 마르티네스를 기점으로 한 왼쪽 지역에서의 공격에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거든요. 뭐 뛰어 올라가는 왼쪽 윙백이 마르티네스의 공간 패스를 받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가르나초가 침투 패스, 브루노가 전진 패스,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최근에 맨유 공격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는 뭐 중거리 슈팅골, 어시스트까지 했었죠.
그런데 왼쪽에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반면에 이 마르티네스가 보여주는 이 왼쪽 빌드업 능력을 백스리의 반대편 오른쪽에서는 잘 구현이 안 된다. 보통 이 자리가 뭐 요로,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 스토퍼로 뛰는 자리인데 이 선수들이 마르티네스만큼의 전진 후 오른쪽 공격 작업 능력 이거를 갖춘 선수들은 아니었다 보니까 이 오른쪽의 공격은 비교적 잘 안 살아나고 왼쪽에서 이제 마르티네스를 기준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경기장에서 쓰러지면서 넘어지자마자 본인이 곧바로 교체 사인을 냈죠. 그리고 곧바로 들 것이 들려왔고 그리고 선수가 나갈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3개 사인이 보통 나오잖아요? 이러면 최소 장기 부상, 못해도 2, 3개월짜리 굉장히 큰 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또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장기 부상 이력이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큰 부상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맨유의 공격 작업의 핵심이었던 선수였던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시즌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또 중요 선수가 나가게 됐다는 게 참 맨유 팬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뭐 루크쇼? 그나마 최근에 좀 훈련 복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글쎄요. 쇼도 부상이 되게 많은 선수라서 얘가 남은 시즌을 풀로 버텨줄 수 있을까? 쇼 왼쪽 스토퍼 잘하냐고요? 아모림 체제에서 물론 몇 경기 아니었지만은 훈련이랑 경기 뛰었을 때 루크쇼가 왼쪽 여기 윙백으로 뛰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왼쪽 스토퍼로 뛰었습니다. 요 자리에서. 이 윙백 자리로는 이제 뭐 체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아모림이. 쇼 아모림 체제에서 뛰었어요. 그때도 이제 슬슬 이제 폼 올리면서 각 잡고 있다가 거짓말같이 또 나갔죠. 미친놈. 어쨌든 이번 팰리스전은 여러가지 맨유 입장에서는 잃은 것들이 많은 경기였고 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또 본인들의 시스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또 돌아봐야겠죠. 여전히 좀 힘든 시기인 맨유인데 또 이걸 또 기점으로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